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으로만 가는 정시 전형으로 합격을 한 건데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갔어도 공부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냐. 김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지금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당한 이듬해인 2020년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도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에선 정시 일반 전형의 경우 100% 수능 점수를 보고 뽑았습니다. 다만 징계 기록이 있으면 감점당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시와 달리 수시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처분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버지가 주도 면밀하게 소송전을 전개하는 걸 보면 징계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대는 감점을 해도 100점씩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며 전형의 특성상 수능 점수가 충분히 높았다면 만회가 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JTBC에 아들이 정시원서를 내고 대학에 입학했다며 감점 여부는 합격 통지만 받아서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시 전형이라고 해도 학교폭력 전력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말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사퇴를 촉발시킨 아들의 학폭 논란. 법원 판결문을 보면 정 씨 아들의 가해 정황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상대로 폭언과 괴롭힘을 이어갔고 아버지의 직업도 자주 언급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A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혀 전학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는 피해 학생을 상대로 수시로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씨의 괴롭힘에 대해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고위검사였던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A씨는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논란에 오늘 오전 정 변호사는 부모로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의 말과는 달리 판결문에서는 A씨의 진술서도 부모의 손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교사는 A씨에게 1차로 진술서를 쓰면 바로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A씨는 학폭위에서 내린 징계에 대해서도 시험 기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 취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정 대응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물러나자 대통령실은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까지 조사하기에는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민간인 사찰과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 문제여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개된 정보, 그리고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그리고 세평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후보자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등은 인사검증에 쓰이는 공적 자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 전 정부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다면서 검증을 위해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하진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인사검증을 민간인 사찰과 비교하는 게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책임자 징계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부모가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장으로 앉히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 진심으로 국민한테 사과부터 해야 될 겁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아래 인사검증단을 계속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인사검증단을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인사검증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의 문제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단수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몰랐다와 안타깝다, 어디에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의 문제를 몰랐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탓했습니다.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다 관련 판결문만 확인했어도 검증이 가능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장관은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검증 업무를 넘겨받을 때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정 변호사는 검증 질문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물었다는 이유로 아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소송을 따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단수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문제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유감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유체이탈 화법이라거나 무능함을 보여줬다며 퇴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거취는 늘 고민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